다음 발표는 수출 중소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 투자 재조정 방안 모색이라는 제목으로 김춘림 선생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계명대학교 김춘린입니다. 수출 중소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 투자 재조정 방안 모색, 중국 투자 중소기업 조사 분석을 중심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발표의 전체적인 구성은 보고 계시는 목차와 같이 첫 번째 서론, 두 번째 수출 중소기업 해외 진출 동향, 세 번째 중국 투자 중소기업 지원 정책, 네 번째 시사 및 한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고문헌 정리 순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수출 중소기업, 그중 중국 투자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 투자 재조정 방안 모색 연구를 위해서 우선 대상 중소기업을 선정하고 이들 기업을 연구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 정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 발표에서는 수출 중소기업, 특히 중국 투자 중소기업의 현황 및 지원의 필요성, 그리고 연구의 시사 및 한계점 등 중국 투자 수출 중소기업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에 대한 내용으로 정리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수출 산업은 한국 경제 성장의 신동력입니다. 그런데 최근 발생한 코비드19로 인해 거의 3년 가까이 국가 및 지역 간에는 봉쇄 국면이 초래되었습니다. 또한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등을 초래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과 중국 관세 전쟁 및 트럼프 2기 정부의 전 세계를 향한 관세 위협 등 글로벌 경제 위기가 발생했고,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 기업들, 특히 해외 투자 중소기업들의 도산이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20년 이상 운영해온 중소기업도 이러한 글로벌 경제 위기를 극복하지 못해 결국 도산하며 중소기업의 경영 위축과 이로 인한 경기 침체는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은 한국 경제 성장의 근간이 되는 동력원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위기는 한국 국가 경제 전반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로 수출과 투자 위축이 발생하면 이로 인해 경기가 침체되고 결국 취약계층을 포함한 서민들 혹은 대기업에 비해 취약한 구조를 가진 중소기업이 직접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되면 자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중국 투자 중소기업 역량 강화는 곧 국내외 경제 활성화의 기반이 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울러 2023년 1월 기준 한국 무역 현황에서 대중 수출 비중은 19.82%, 대중 수입 비중은 22.3%로 각각 모두 1위를 차지했습니다. 2024년 4분기 기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체 총 수출 금액에서 중소기업의 수출 금액은 전체의 약 5분의 1을 차지하고 국가별 총 수출 비중은 베트남, 미국, 중국이 각각 1, 2, 3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총 수출 금액에서는 중국이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출은 한국 경제의 기반이고 수출은 또한 중소기업 경제의 기반입니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글로벌 경제 위기는 대중교육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중국 정부 또한 첨단 산업 기술 투자 및 자체 기술력 향상으로 그동안 대중 수출 효자 품목이었던 한국산 중간재의 중국 수입이 급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대중무역 적자로 인해 침체 상황이 장기화되고 대중무역에 의존도에서 탈피하고자 주변국으로 투자 방향을 재조정하자는 투자 지역의 다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생산시설을 중국으로 이전 투자한 중소기업이 다시 다른 국가로 생산 설비를 전환하는 것은 막대한 손실과 어려움이 따릅니다. 투자 지역의 다변화도 필요하지만 세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중국 시장의 규모나 여전히 많은 미개척 투자 지역을 보유하고 있는 미래 성장 발전 잠재력을 가진 그 중국과 한국의 지정학적 관계를 고려한다면 우선 대중교육 관계 회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더 많은 관심과 연구가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리하여 수출 중소기업 해외 진출 현황과 선행 연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가 전체 총수출 금액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7%입니다. 수출 산업은 중소기업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국가별 총수출 비중은 베트남이 19%, 미국이 15%, 중국이 14%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상 총수출 금액에서는 중국이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주요 교역국입니다. 한국 또한 중국 교역에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중무역 적자 침체 장기화는 곧 중국 투자 수출 중소기업 위기의 장기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그동안 학계에서도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대중무역 적자로 인한 침체 장기화 우려는 그동안의 대중무역 의존도에서 탈피하여 점차 주변 지역으로 투자 방향을 재조정하고자 하는 이런 다각적인 노력으로 이어졌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도 물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영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 지원 정책과 외부 환경 변화 등에 대한 수출 지원 제도 등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 지원 제도와 실질적인 성과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나 각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 제도와 수출 성과에 대한 실증 분석 등 여러 연구들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수출 중소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 지원의 정책, 그리고 제도적인 방안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기업 규모별 차별화가 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바입니다. 또한 중국 투자 수출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인 지원과 그 지원을 중소기업이 실제로 활용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향후 더 많은 관심과 연구는 진행되어야 하고, 그리고 체계적인 지원 정책도 수립되어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 정책들을 살펴보면은 중소기업은 한국 경제의 기반이 되는 근간으로 경제 구조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 중심 중소기업은 국가 총 생산액의 31.5%를 차지하고 있고 총 부가가치의 33.7%를 차지합니다. 한국 사회, 경제 전반에 걸쳐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 경제의 핵심 동력인 중소기업의 수출 역량 강화는 바로 한국 산업에서 수출 부진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물론이고, 더 나아가 침체된 국가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근간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변화하고 있는 글로벌 정책 속에서 중국 중소기업이 스스로 이러한 글로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수출 역량을 강화하며 성장 발전해 나가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침체된 국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선 중국과의 교류 관계 회복을 통한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정부 그리고 각 유관기관에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엔데믹 이후 수출 위기 극복을 위해서 그 중, 정부와 유관기관에서는 총력전을 펼쳐나가면서 수출 부진 극복을 위해 무역 현장 애로 발굴 및 중소 중견기업 맞춤형 지원, 신통상 질서 대응 및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디지털 기반 서비스 강화 및 무역 인프라 확충, 글로벌 무역 환경 변화에 따른 수출 경쟁력 강화, 신성장 수출 산업 육성 및 무역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투자 중소기업의 지원에 대한 정책이나 횟수 혹은 범위는 아무리 강조해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하여 올해 2025년도에는 수출 상담회와 전시회를 역대 최대 300회 이상 개최하는 등 대기업은 물론 수출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와 역량 강화를 위해서 세계 시장에서 위축되지 않고 수출 마케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총력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자세한 지원 내용과 지원 방법 그리고 과정들은 어, 올려놓은 발표문을 통해서 상세히 내용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수출 산업이 근간인 한국 경제에서는 수출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는 국가 경쟁력 제고의 바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2023년 중국 정부가 제시한 5% 이상 5% 안팎이라는 국내 총생산 성장률 목표치는 thiên安門 시위 무력 진압이 이어지던 1991년 이후 최저 목표치로 기록이 됩니다. 이 성장률 목표 수치가 과거에 비해 매우 보수적이고 낙관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여전히 대외 개방의 지속적인 확대를 중국 경제 사회 발전의 핵심 임무로 명시하고 있고, 일각에서도 중국 경제 성장 가능성을 6% 이상으로 예측하며 반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출 중심국인 한국 경제와 중국 투자 중소기업이 현재의 위기를 새로운 성장 발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전체 경제에서 교육 비중이 높은 한국은 투자 지역 다변화 추구도 매우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아울러 중국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한 교역관계 회복 또한 매우 중요함을 거듭 강조합니다. 매우 어렵고 중요한 시점에서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국 투자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하여 한국 경제를 더욱 안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도전의 발판 마련을 위해 향후 더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과 연구가 필요함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저의 연구 내용은 실질적인 설문조사와 인터뷰 자료의 내용이 탑재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 발표의 내용은 연구의 배경과 목적, 그리고 필요성, 그리고 의의에 대해서 그 내용을 주로 담았습니다. 그래 마지막으로 이 시사 및 한계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는 이후 글로벌 위기 속 피크 차이나 불안 확산과 대응 방안 모색, 대중 수출 구조 변화 원인 분석 및 대응 방안 모색, 트렌드 쇼링의 가속화로 인한 해외 투자 재조정 방안 모색 등 수출 중소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현안 과제 세 가지 측면에서 고찰해보고자 합니다.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이후 중소기업 대상을 선정하여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글로벌 무역 통상 여건의 불확실함으로 인해서 대중무역 의존도에서 탈피하고자 주변 지역 혹은 국내로의 투자 방향을 재조정하려는 트렌드 쇼링 추세의 가속화로 인해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 투자 재조정 방안 모색은 더욱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미 생산 시설을 중국에 투자한 수출 중소기업이 오프쇼링에서 트렌드 쇼링으로 전환하는 것은 매우 막대한 손실과 어려움이 따르는 것은 이미 아는 바이고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 손실을 감수하며 중국 현재에 머물러 있는 것 또한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중국 투자 중소기업은 이러한 글로벌 위기 속에서 주변국으로 우회하는 니어쇼링 혹은 국내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리쇼링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까지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신보호무역주의로 인한 글로벌 경제의 탈세계화와 이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변화 위기는 아무리 강소기업이일지라도 그 영향은 심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하여 본 연구자는 이러한 문제를 고찰하기 위해서 대상 기업을 선정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정부 지원 정책의 실효성, 그리고 중소기업이 이러한 정보들 혹은 지원에 대한 접근성 여부를 실제 설문조사와 인터뷰 진행을 통해서 면밀하게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음, 다만 개인 연구로 인해 한계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면, 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대상 기업의 수량의 범위, 그리고 유효 수치에 대한 적용 범위 등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 자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또한 자료를 추가 보완하고 지속적인 조사를 유지하기 위해서 거듭 2차, 3차 면담을 유지하는 과정에서의 개인 연구의 한계점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본 연구가 사회 현상에 관한 연구임으로 인해서 연구 진행 중에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뉴스나 그 새로운 통계 자료가 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자료나 정보들, 수치, 데이터에 대한 업데이트를 어느 정도까지 아울러야 하는지 그 범위 설정에서 한계를 느끼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과 연구의 토대가 될 것이라는 것은 본 연구의 의의를 두고 본 연구의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이라는 측면에서 이상 중국 수출 중소기업, 음, 어, 중국 투자 수출 중소기업의 조사 분석을 중심으로 수출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 투자 재조정 방안 모색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춘림 선생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정말 시시각각 그 국제 정세가 변화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연구 진행하시기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 그래도 마지막까지 좋은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